안녕하세요, 성도 여러분. 열전돌 강의가 내용이 많아서 영상 강의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, 첫 번째 영상입니다.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열 확산 방정식을 유도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, 그걸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진 뒤에 원통 좌표계에서의 열 확산 방정식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노트에 적는 거는 영어로 나중에 기록을 위해서 영어로 작성을 하고 설명은 모두 한국어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오늘이 첫 번째 영상 강의니까 그리고 열 전도가 영어로 컨덕션이라고 했죠. 열 전도 방정식을 유도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. 오늘 날짜는 11월 28일입니다. 자, 우리가 열전달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적인 변화가 어떤 물체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공간을 보고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고 했어요. 그거를 이제 영어로 컨트롤 볼륨 CB 혹은 한국말로는 검사체적이라고 한다고 했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검사체적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. 검사체적이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인데 요 부분의 좌표를 x 그리고 요 길이를 dx라고 하니까 요 부분의 좌표는 x 플러스 dx가 되겠죠.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. 여기에 단면적은 이 변의 단면적은 a라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의 에너지 균형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모든 것의 시작은 들어온 에너지 마이너스 나간 에너지 그 다음에 생성된 에너지의 합이 저장된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. 무조건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. 시작은 항상 이 방정식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들어오는 에너지를 생각을 해볼게요. 열이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들어오는 에너지는 열 유속 x 지점에서의 열 유속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. 그러면 이게 단위가 와트가 될 겁니다. 한 가지 설명을 빼먹었는데 요 위에 점을 찍어주면 이게 시간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율이에요. 그러니까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 시간은 세컨드니까 줄 퍼 세컨드가 되겠고 1줄 퍼 세컨드는 결국 와트와 같죠. 그래서 이 단위가 우변의 단위도 와트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들어오는 에너지, 우리가 관심 있는 검사체적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. 그럼 나가는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? x 플러스 dx에서의 연류속 곱하기 면적이 되겠죠.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테일러 확장을 이용해서 q의 x 플러스 dx 지점에서의 그러니까 x 플러스 dx 지점에서의 연류속을 qx에서의 그러니까 x 지점에서의 연류속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냐? dx 더하기 점점점점점 뭐 이렇게 가겠죠. 테일러 확장에 의해서 여기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이라고 했죠. 그래서
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한번 곱씹는 시간을 가지세요. 다만 dx라는 값이 충분히 작기 때문에 이 뒤에 모든 고차원 항들은 모두 0으로 가정할 수 있다. 즉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dx 지점에서의 연류속은 qx에서의 연류속에 뒤에 1차항까지만 더해준 값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 이 검사체적에서 나가는 에너지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. 곱하기 면적을 해줘야죠. 라는 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를 모두 연류속의 표현으로서 나타냈습니다. 다음은 생성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검사체적의 단위 부피당 생성되는 열 전달률을 QG의 3'이라고 하고 그 단위는 와트 퍼 세제곱미터가 된다고 했죠. 즉 이 말은 뭐냐? 단위 부피당 요만큼의 열 전달률이 생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총 생성되는 에너지의 양은 여기에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검사체적의 부피는 A 곱하기 dx로 나타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게 바로 생성되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변화량은 우리가 비열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을 배웠었는데 바로 mcp의 dT/dt. 요거는 외워두세요. 요거는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외워두면 여러분이 뒤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자면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단위 시간당 변한 온도의 양을 의미를 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자 이제 모두 정리를 해볼게요. 우리가 지금 요 방정식에서 출발을 했는데 정리를 모두 해보면 요 방정식에서 지금 이 2는 x에서의 연류속이라고 했고 면적을 곱해줘야죠. 그 다음에 2의 아웃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. 지금 여기 있네요. 여기.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q x2'의 dx의 dq dx 그리고 면적 똑같이 곱해준 거 더하기 단위 부피당 생성되는 열 전달률의 부피를 곱해준 거 요거는 mcp의 라운드 dT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자, 요거를 약간 테크니컬하게 좌변과 우변에서 지울 수 있는 걸 지워주면 먼저 A가 보이죠. 그 다음에 여기도 A가 보입니다. 여기도 A가 보이고 우변에도 A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떤 질량이 메시저 용어로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로 나타낼 수 있고 부피는 V는 A의 dx라고 했죠. 그래서 로우 A dx가 결국에 질량과 같으므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대입해 줄 수 있죠. 그럼 대입을 해주면 로우의 A의 dx의 cp의 라운드 dtdt가 된다. 자, 이제 그러면
얘는 지워지죠.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에 모두 ADX가 공통으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ADX로 나눠주면 마이너스죠. 더하기 QG의 3'은 로우 CP의 DDT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단순화된 방정식을 얻었어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QX라는 것은 풀이의 전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.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하면 K에 dx에 d 다시 설명할게요. qx를 여기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dx의 dq인데 q가 마이너스 k의 dt dx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뒤에는 똑같죠.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k는 상수라고 했죠. k는 상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k를 앞으로 빼줄 수 있겠죠. 앞으로 빼주면 k의 결국에 dxd에 ddx가 남으니까 t라는 함수를 온도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2번 미분해준 값이 될 것이고 더하기 뒤에는 똑같습니다. 로우 CP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얻었는데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바꿔주면 라플라스 연산자로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 1차원이 아닐 때도 이 식은 성립을 하겠죠. 라플라스 연산자가 들어가 있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. 요게 가장 단순화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단순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전도 상태에서의 열 확산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. 형광펜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요건 일반적인 상황인데 검사 최적에서 발열이 없을 때 No heat generation이죠. 검사 최적에서 발열이 없다면 Q3'에 그러니까 생성되고 있는 열이 없다는 것이니까 가운데 있는 요게 0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겠죠. 한 번 더 단순화가 된 겁니다. 그런데 심지어 스테디 스테이트다. 정상 상태다. 정상 상태라는 말은 시간에 따른 모든 어떤 변수들의 변화율이 0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변도 0이 되는 거죠. 결국에는 가장 단순화된 어떤 방정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요거를 뭐 k는 어차피 상수니까 결국에는 t의 라플라시안이 0이다.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열 전도 방정식을 살펴본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대한 복습을 마치겠습니다.